그래도 결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승연애 미팅 해봐라. 미래에 나중에 내 자식들이 봤을 때 제가 모은 돈의 딱 2배면 한여 같은 스타일. 이상형의 변천사. 몸무게는 뭔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애 얘기를 잠깐만 풀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입니다. 와우! 작년 11월 이후로 거의 9개월 만에 처음으로 Q&A를 찍고 있는데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께서 해주신 질문들이 겹치는 질문도 많았고 제가 이전에 Q&A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도 또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Q&A를 안 봤던 것보다 지금 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Q&A를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 생각은 계속 업데이트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연애관만 해도 제가 22살 때 연애관이랑 지금 연애관이랑 완전 다르고 직업관, 인생관 이런 것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재밌잖아요. 저만 재밌나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좀 제 평소에 화학 텐션보다는 살짝 차분하게, 근데 이미 말하면서 텐션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집에서 살짝 저랑 같이 티타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요즘 어떻게 지냈어?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만 가져오고 답변을 아예 준비 안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살짝 그 파워 J로서 조금 무서워요.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키는 174에서 5 정도 되고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이 신검 기준이 딱히 없고 작년에 종합검진 기준으로는 174.7이었고요. 몸무게는 오늘 아침 기준 54.3이었습니다. 네,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나요? 26살, 27살 매번 다르게 말씀하셔서 한국 나이로 27살이고요. 만으로 26살이에요. 어그로성 이슈로 작년에 그리고 또 윤석열 나이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26살인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 나이 26 그리고 한국 나이 27살입니다. 어디 가서 26살이라고 하고 다니진 않아요. 저 27살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첫 번째, 연프 섭외 들어온 적 있나요? 좀 가장 유명한 그리고 좀 진전이 있었던 그리고 방송을 해서 제가 저 프로그램에서 내가 섭외가 왔구나 했던 인지가 되는 프로그램들은 총 3개예요. 그 플러스 알파로 무슨 더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 일단 이 3 프로그램은 첫째로 환승연애, 커플팰리스, 그다음에 연애남매 이렇게 섭외가 왔었어요. 일단 환승연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8월 아는 PD였던 오빠가 그 TVN에서 일을 했었는데 너 환승연애 미팅 해봐라 해가지고 거의 작가랑 연결을 시켜줘서 미팅을 하러 갔어요. 그 환승연애 제작하는 그 빌딩이 저희 회사 근처여가지고 퇴근하고 갔는데 막 뭐 쓰라고 해서 막 쓰고 이렇게 뭐 물어보고 결국에는 그게 성사가 되진 않았지만 그 미팅은 되게 재밌었어요. 막 거의 그 연애 상담? 그리고 뭔가 저 얘기 들어주세요 하러 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갔다가 되게 후련해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애남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JTBC에서 신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한다 뭐 이렇게 DM이 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전화만 몇 번 하고 제 동생이랑 같이 나가는 거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이미 환승연애 미팅을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섭외였는데 딱히 뭔가 그 이미 전 연애 프로그램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전화로만 미팅을 하고 근데 뭐 동생분은 나오실 수 있냐 뭐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고 세 번째로 커플팰리스는 살짝 저한테 결혼, 전문직 결혼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전화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랑은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뭐 전화로 뭐 거기서 나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는 관심 없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친구들이랑 단체로 나오는 프로그램? 뭐 그것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애초에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프로그램 기획 자체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살짝 이 구도가 내가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를 뺏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굳이 프로그램 하나를 나오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깨기에는 제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그런 거는 굳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거절했었고 아무튼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환승연애 미팅이었고 다음은 연프 나갈 생각 있는지 요거는 이 앞에 질문에서 좀 파생된 질문으로 2개의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연프는 절대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환승연애 미팅을 한 거는 되게 좀 심신이 미약한 그런 좀 어린 마음에 나갔던 것 같고 그 핫한 환승연애니까 궁금해서 나갔었지 이거를 진짜 내가 출연해야겠다 나가서 뭔가 재밌게 방송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미팅 자체는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것 같고
왜 나갈 생각이 없냐면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에 노출을 되면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거는 제가 제작해서 제가 만드는 영상인데도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TV를 통해서 노출되면 그게 좀 더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랑 기자 활동으로 좀 어느 정도의 그 대중의 잣대를 경험을 해봤으니 이게 얼마나 대중의 잣대가 무거운지를 알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유튜브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쓰고 제가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장면만 올리잖아요. 뭐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덜한데, 뭐 연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까지도 여과 없이 방송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나가면은 막 코 파오고 막 발 긁고 막 이런 것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목이 왜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제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당연히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실수를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대중의 눈에 봤을 때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만 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나가게 되면 나도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까지 여과 없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저는 욕을 먹게 될 것이고, 이렇게 심사대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싫었어요. 결론은 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방송에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좀 어떤 주제가 있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고 뭐 나가서 대화를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저의 모습으로 나를 보여주기 위한 방송을 나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no 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매번 들어온 질문인데 매번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삶에 그렇게까지 거창한 원동력은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고, 그리고 하루에 일과 잘 마무리하고 일 잘 마무리하고 운동도 갔다 오고 친구를 만나고 뭐 남자친구 만나고 가족 만나고, 이런 저는 그 일상에서의 소소한 활동들이 저한테 되게 삶의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저는 되게 죄의 끝판왕인 사람으로서 캘린더 보면 되게 빽빽하게 약속들이 차 있거든요. 그런 약속들을 하나하나 뭔가 게임 퀘스트 마냥 깨는 느낌으로다가 메일을 보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삶의 원동력 같은 느낌도 있고, 민생은 살짝 저는 게임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삶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고찰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저는 인생은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오늘 내 현장에 가서 퀘스트를 깨고, 저녁까지 리포트를 제작하는 퀘스트를 깨고, 저녁에 누구를 만나는 퀘스트를 깨는, 그러고 집에 와서 오늘 할 일 책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매일이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삶의 원동력이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쌓이면은 저 자신도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게 돼서 그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아니까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에 찌든 직장인은 회사를 다니는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하고 있는 일은 9 to 6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일과 삶에는 분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자체가 제가 되게 재미를 느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들어서 일한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취준 영상에서도 꽤나 열심히 준비했던 그 기간들을 보면 제가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알고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일을 하고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을 할 때 막 또 엄청 많은 생각을 하진 않아서 뭐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단순한 마인드로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세상을 바꾸고 뭐 세상의 그런 어두운 면에 빛을 비추고 나는 정말 멋있는 기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당연히 시작한 건 맞아요. 그런 마인드가 지금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거대한 포부만을 가지고 일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순간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되게 현타도 많이 오고 힘든 순간도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많을 거고,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냥 이 일 자체를 되게 재밌게 하고 그냥 즐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 포부는 둘째치고 이 일 자체를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찌들어서 일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적어요. 일반 다른 뭐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다니는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왜냐면 저희는 회사에 안 들어가고 이제 내 외부에 있는 기자실이나 현장을 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내 회사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내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좀 긴 프로젝트를 하는 성향은 못 돼요. 그러니까 맨날 똥 싸다 만 것 같고 똥 싸다 만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이 좀 싫어서,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방송이 나가잖아요. 매일매일 터지는 일들을 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끝내면 일이 웬만하면 끝나요. 그런 업무 특성도 저랑 되게 잘 맞아요. 요 세 가지가 제가 이 일의
좀 흥미를 느끼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명은 좌우명 그렇게 인생을 거창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만하면 됐지, 행복하면 됐지, 뭐 그러려니 하는 생각하는 게 요즘의 좌우명인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걸 따지고 들고 이거는 일적인 측면 말고 그냥 개인적인 삶이나 누군가를 봤을 때의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는 사회의 불편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도 많고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모든 거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피곤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요즘은 뭐 당연히 나쁜 놈 보면 분노하고 안타까운 일 보면 슬퍼하죠. 근데 그냥 뭐 저 사람도 다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막 진상 부리는 아저씨들 보면 아저씨들 저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닐 테니 다 사정이 있겠지 그냥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내 분노를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좀 넘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제가 좀 인생을 좀 더더욱이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생 우상 정도? 1조 원이 생기면 뭘 하고 싶나요? 우선은 부동산 투자하고 금 사고 빅테크 기업 주식을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놓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항상 내가 언제 로또 당첨이 될지 모르니까 퇴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일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일도 그렇게 돈을 보고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돈이 많이 생겨도 일은 제 삶의 어떤 원동력 중에 하나고 이걸 굴러가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일은 할 것 같아요. 다만 1조가 있으니까 일을 할 때 스트레스는 적겠죠? 아, 괜찮아. 난 집에 돈이 1조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을 것 같아. 이상형의 변천사. 천년의 이상형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단희의 이장원 느낌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귀엽게 생겼는데 몸이 좋은 스타일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2PM 우영이라는 근데 제가 최단희의 이장원 스트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가 대학생 때 진짜 무슨 애들이 정말 안경만 쓰면 모든 사람이 야, 네 이상형이다. 네 이상형이다. 야, 지나가는 사람 네 이상형이다. 도대체 어디가? 안경 썼잖아. 이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 얘기는 안 꺼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안경 쓴 모든 사람을 나한테 갖다 붙이니까. 나는 그 최단희 이장원의 그 뭔가 지적인데 유머러스한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냥 안경만 썼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얼굴은 사실 많이 안 봐요. 얼굴을 못생긴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얼굴은 예선만 통과하면 된다. 키는 저보다 크면 되고 느낀 건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자의 장단점. 요거는 좀 정리를 해왔어요. 왜냐면 요거는 틀리게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게 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젊은 나이에 높은 사람들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당할 일이 잘 없다. 단점은 첫 번째로는 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 다음은 요즘 가장 큰 고민, 주로 하는 생각, 그리고 목표.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재밌긴 하지만 과연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국회 비서 일을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나와서 그냥 일반 기업의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국회 비서관으로 일을 하려면 저희 기자들처럼 되게 넓고 얕은 지식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기업의 대관으로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뭐 자동차 기업이라면 자동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의 가장 그 근본에는 넓고 얕게 알긴 하지만 취재를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긴 하지만 정작 그런 전문가들한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쌓아온 것들로 나중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그 지식의 깊이가 당연히 전문가들에 비해서 현저히 얕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대관 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본인도 당시에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대요. 막상 들어와서 3년 해보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식은 깊어지는데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분야에서 계속 파고드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러면은 나는 또 어디 가서 한 분야만 계속 파면 재미가 없다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지,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두 번째는 생각. 사실 딱히 막 엄청 깊이 하는 생각은 없어요. 뭐 가끔 각 잡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일기 쓸 때는 그냥 그때그때 내가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이벤트와 사건은 같은 말인데요. 사건으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좀 정리하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랑 뭐 싸우거나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럼 그런 말다툼으로 엄마 아빠가 저한테 하는 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나의 무엇을 지적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고찰하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현재로서는 일을 잘하고 유튜브 잘 가꾸고 여러분들과 소통 잘하고 오래오래 보고 그리고 뭐 가족, 연애, 친구 다 잘 챙기는 거. 제가 거창한 목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최대 관심사. 돈. 아까는 돈을 연연해 하지 않는다 했는데 막 돈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지 돈을 모으는 건 좋아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지 돈을 모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먼저고 이 직업을 하는 게 돈보다 다른 이유들이 많다는 것 뿐이지 제가 돈을 싫어한다, 돈이 없어도 된다, 나는 무소유다, 난 간디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돈에 관심 많고 돈 버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 컨텐츠 계속 하는 거고 저도 재테크 계속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부동산, 결혼, 그리고 저 자신을 가꾸는 것. 가꾸는 게 이제 내외면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테크, 친구, 가족, 여행 뭐 요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favorite 향수, 계절별 향수 추천. 저의 favorite 향수는 브라보의 어나도 13이고요. 여름에는 조말론의 우드세이지의 씨솔트랑 겨울에는 샤넬 베니스 바이레도 블랑쉬, 봄에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도 많이 뿌리고 그렇게 저는 막 너무 무겁진 않지만 조금은 여성스러운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방송국 취업에 있어서 학벌의 중요도를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아웃라이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제는 그래 3, 4년 동안 이 업계 사람들을 만나고 언론사, 방송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본 것들을 데이터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학벌이 아예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는 말씀 못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내 개인 역량이 진짜 미치도록 뛰어난 게 아니라면 학벌이 주는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을 수 있다. 자는 그렇고 방송국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학벌이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방송은 오디오 테스트도 보고 마스크도 보는 것 같고 신문이나 통신보다는 학교가 좀 더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그냥 본 것들입니다. 블로그 끊겨서 속상한 사람 저뿐인가요? 제가 시간 여유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간 여유가 안 나서 유튜브도 못하고 있는데 블로그 쓰는 맛에 한동안 진짜 되게 재미 봤었는데 블로그 다시 하고 싶네요. 블로그 다시 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다음 목표. 크게 취포하신 지 꽤 됐으니까 다음 목표가 있나요? 내 집 마련이고요. 저는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제가 이제 슬슬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의 하나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요? 좀 진취적이고 독립적이지만 안정된 삶.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삶? 너무 추상적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궁금해요. 김연아 선수님의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라는 말에 되게 공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 엄청 거창한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난 이걸 이룰 거야. 하면서 하진 않았어요. 사실 취준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그 떨어지는 순간은 되게 힘들었죠. 근데 그거 하고 별 생각 없이 한 3시간 후에 엄마랑 막 고기 먹으러 가서 냠냠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그렇게 별 생각이 없어요. 목표가 너무 기대하고 나한테 너무 중요해버리면 그 목표가 좌절됐을 때는 내 인생이 무너져요. 어떤 하나의 큰 목표를 두고 살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목표를 좀 여기저기 두고 자잘자잘한 목표를 여기저기 두고 그냥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하는 가장 지난 브이로그 보시면은 제가 7월 금통일 때 하는 방송이 그날이 저희 가장 큰 목표였고 그냥 하는 거지 잘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작은 목표들이 쌓여가면은 그게 저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후반에는 뭐 머릿속에만 대충 뭐 이쯤 결혼하면 좋겠다. 이쯤 내 집 마련하면 좋겠다고 내가 현실에서 꾸준히 뭔가를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 앵커도 해보기.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자만추는 어려울까요? 자만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친구 술자리 가서도 만날 수 있고 뭐 내가 A랑 술 먹고 있는데 뭐 B랑 A의 친구 B가 갑자기 이 술자리 와가지고 같이 만나다가 대화가 재밌어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자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인 미팅도 있고 제가 만나고 계신 분도 자만추였어요. 원한다 그녀의 연애 이야기. 그래서 연애 얘기를 잠깐만 풀자면 어쨌든 자만추고 저보다는 98년생이니까 92에서 7년생 그 사이 어딘가에 계시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더 올해 만나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썸남이 남자친구가 되셨는지 이 썸남이 남친이 된 건 아마 아닐 거예요. 도대체 언제 썸남을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이 현재 남자친구는 처음 만나고 그리고 사귀는 단계까지 며칠이 안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할 순간이 당연히 분명히 오겠죠. 요즘이 아니라 항상 지금도 기사 쓸 때 실수 많이 해요. 근데
그 실수도 이게 나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잡아주고 그 잡아주는 과정에서 혼나겠죠, 당연히. 혼나면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를 인지하고 다시 시정하고 계속 이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게 계속 점점 쌓여가고 그런 쌓여가는 순간들이 오면 언젠가는 내가 잘해지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아, 그럼 계속 이대로 하다 보면 잘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단 하세요. 자, 이직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로선 이직 생각 없습니다. 원하는 이성 get 하는 방법. 플러팅 개 못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떤 이성을 원해서 내가 꼬셔가지고 사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넌 내 거야. 넌 내가 찍었어. 너는 곧 내게 될 거야 하고 막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분 옆에 가서 막 웃고 하하 그래본 적이 잘 없어서 제가 짝사랑했던 거는 제 유치원 내 플러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새콤달콤 주기 학원 같이 다니기 뭐 요 정도? 뭐 물론 사귀어본 적은 없습니다. 월급 관리 비율 재테크 1탄 영상에서 제 월급 다 까면서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넣을게요. 다음은 불안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불안하다는 게 내가 현재의 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항상 좀 그 스테이블한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 상황이 조금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해결책이 저희 엄마 아빠예요. 저는 주로 어떤 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엄마 아빠한테 가장 먼저 가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직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좀 힘든 그런 문제들은 많이 가서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기도 하고 세력이 아니라 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최고의 방법을 제시해줄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친구여도 가족만큼 나를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를 그만큼까지 생각해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친구들도 나를 위해서 고민해주고 당연히 맞지만 그 정도가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보단 덜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빠르게 최선의 솔루션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빠가 제가 요즘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다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빠 혼자 엄청 고민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날 진짜 장문으로 막 5통씩 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도 되게 많이 안정되는 그리고 그 불안한 상황이 보통 저한테 되게 불리한 상황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을 만한 친구여도 그 불안함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디 딴 데 얘기가 새나갈지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부모님은 나를 평생 사랑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지금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오래 사셔도 저보다는 먼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부모님의 존재를 만큼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불안한 상황은 그렇게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다음은 요즘 애용하는 옷 브랜드. 저는 요즘 더블 컨셉에서 가장 많이 사고 특히 요즘 제가 이바나 헬싱키에 좀 빠져가지고 이바나 헬싱키에서 좀 정갈한 트위드 세트? 정갈한 자켓 세트 이런 것들 많이 사는 편이고요. 아니면 던스트나 깔끔 단정 이런 느낌으로 많이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요것도 더블 컨셉. 자, 과거 대학생 vs 현재 연애 가치관. 과거에는 같이 있으면 좀 재밌고 내가 이 연애에서 좀 주도적으로 내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연애를 선호했다면 지금은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결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품을 수 있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좀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이면에는 보통 좀 우유부단하고 내가 이 사람을 끌고 가야 되고 내가 시켜서만 일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좀 남자다운 모습에 그런 결여가 있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제 데이터상. 반면에 좀 나를 통제를 하고 좀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제 울타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취사 선택이에요. 결국에는. 이전의 추구는 자유, 현재는 안정.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감정 컨트롤하는 자신만의 방법. 저는 잡니다. 보통 감정 소모를 하면 일단 되게 졸려 하거든요.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요. 말할까 말까, 화낼까 말까 할 때는 그냥 말아요. 그리고 그냥 됐다. 항상 보면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 같아요. 화 안 내고 웃으면서
호구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화나는 상황이 있으면 이 화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이 상황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여기에 화내는 감정을 더하면 이 메시지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나는 화나는 사람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은 이 메시지보다는 내 화나는 감정에 더 두려워할 거고 이 감정에 좀 더 집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화나는 감정을 최대한 빼고 이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덜 화내게 되는 것 같아요. 연인 간의 싸움에 있어서도 화나는 감정을 빼고 나는 너가 이런 점이 문제고 이런 점이 고쳐줬으면 좋겠고를 명확히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화나는 감정이 더해지면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이 감정 때문에. 뭐 그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는 잠을 잡니다.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A형입니다. 유튜브 오래 했는데 흑역사처럼 느껴지는 영상 있나요? 브이로그에 장단점이 있나요? 겁나 많습니다. 좀 몇몇 영상들은 제가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서 내린 것들도 있고요. 좀 그 어렸을 때 그런 발랄했던 모습들 중에서 미래에 나중에 내 자식들이 봤을 때 좀 부끄러울 것 같은 영상들은 좀 비공개를 처리한 것들도 있고요. 브이로그의 장단점? 내가 살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나중에 이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이 브이로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이로그하고 블로그 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20대 때의 그 기록을 저는 지금만 해도 20살 때, 21살 때 영상 되돌려보면서 아 이때 되게 촌스러웠네. 근데 저때 진짜 풋풋했고 저때 진짜 재밌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도 50살 이때 되돌려보면은 아 저때 진짜 저런 생각을 했구나. 그게 이 브이로그의 가장 큰 묘미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점은 편집이 당연히 귀찮고 지금 이제 브이로그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처음부터 돈을 막 많이 벌 수는 없으니까 그게 되게 저도 지금 수익이 없으니 수익이 대가 없는 그냥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귀찮음이 클 거고요. 그리고 내 얼굴이 팔리는 게 좀 어디 가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의 단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몸매 비결 알려주세요. 저는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원래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고요. 저 원래 되게 많이 먹고요. 그런데 살이 잘 안 쪄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예전에 소식도 영상 올렸을 때부터 애초에 그렇게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운동을 좋아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리도 열심히 합니다. 살이 찌지 않게 노력을 하고요. 전날 되게 저녁에 이제 회식 같은 거에서 많이 먹었다 하면 다음날은 최대한 덜 먹으려고 노력해요. 애초에 선천적으로 그렇게 대식가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의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배부른 느낌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말로는. 그 정도? 운동 루틴. 저는 데드리프트, 엉덩이, 다리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 사이드 조지는 거, 엉덩이 옆 엉덩이, 레그 프레스, 복근, 천국의 계단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면서 살고 싶은지 개인의 삶에서는 유튜브로도 저만의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같이 늙어가는 게 저는 일단 가장 큰 꿈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 2세도 있을 수 있고 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전시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머리 염색 브라운으로 하는 건가요? 퍼스널 컬러 궁금해요. 퍼스널 컬러는 그 진단받은 영상 있으니까 그것도 더보기란 넣어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머리색은 자연 컬러입니다. 제가 머리색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되게 엄격하신 분이셨어요. 그 영상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자연광을 받으면 진짜 갈색이에요. 근데 제가 또 키가 크니까 되게 맨 뒷자리 창가 쪽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연세가 나와 이러면서 학교 첫날부터 염색했냐고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 안 했는데 그때 뭘 염색을 안 하긴 하네. 그래서 엄마가 불려갔어요. 근데 염색을 안 한 건데 어떡해.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염색한 거 아니고 제 머리 색깔이다. 열심히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는 그 당시에 할 때는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의 발전이 있고 성장이 눈에 보일 때 그때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또 애매한 게 막 엄청 머리 좋은 사람이 1%의 노력으로 서울대 가는 거랑 머리 선천적으로 별로 안 좋게 태어난 사람 150의 노력을 들여서 서울대를 가는 거랑은 열심히 기준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어려운 문제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타고난 거를 뛰어넘으면서까지 내가 목표로 설정한 것들을 이루고 그거에 다다르면은 성장을 이뤄낼 때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아닐까요? 결혼 상대가 얼마까지는 돈을 모아놨으면 한다 하는 하한선, 상한선이 있으신가요? 상한선은 없어요. 얼마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좋고 하한선은 더만큼은 모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은 돈의 딱 2배면 결혼생활 시작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손절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먼저 막 손절한 경험은 없는데 A라는 친구한테 손절을 비슷한 걸 당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중학교 친구들도 있고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친해진 뭐 A라는 친구가 저를 엄청 친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만큼의 친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그 정도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같이 있으면 재밌긴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저의 속 깊은 얘기까지 할 정도로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저를 되게 속 깊은 얘기까지 할 정도로 친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삐끗하면서 손절을 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랑 친해질 때는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친해지는 것도 이 나이가 돼서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계 반대로가 될 수도 있잖아. 내가 이 사람 엄청 친하게 생각해서 내가 막 다 말했어. 근데 이 사람 나한테 말 안 해. 그럼 그 관계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서운해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관계인 거고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주는 만큼 내가 줄 수 없는 관계들도 많이 생기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손절 경험이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나 너랑 안 놀아! 나 너 싫어! 이거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멀어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장 친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대학교에 몇 명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은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그런 친구들한테는 더 잘하는 편이죠. 더 잘 챙기고 그래야만 이제 관계가 유지되더라고요. 옛날처럼 그냥 학교 가면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이 친구들 생일도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내가 당연히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들여야지 이 관계들이 잘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들이. 인간관계 현타온 적 없으신가요? 유튜브를 직접 보시는 분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튜브를 하고 외적인 모습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다가왔다가 얘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러고 떠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좀 막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막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접근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저도 돈이 없고 제 주변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없고 저는 그냥 특히 인플루언서나 인터넷으로 알게 되는 친구들이 정말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영어TV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학교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알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다가왔다가 얘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러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 살짝 현타가 없긴 했죠. 그런 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이슈? 완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고요. 저는 지금 같은 소소한 삶이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혼할 생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쯤 하고 싶은지, 왜? 확실히 제가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나봐요. 결혼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어쨌든 저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32 전에는 하고 싶어요. 저는 결혼은 좀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그 이유에는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상대 빨리 찾아서 하는 게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 결혼할 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놓치고 싶지 않아서 좀 일찍 결혼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얘기 하면은 더 놀다가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놀면은 뭐 얼마나 더 놀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 놀았으면 충분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은 뭐 하고 노세요? 남자 많이 만나고 굳이 전 그렇게 노는 거를 별로 그렇게 즐기는 편도 아니어서 뭐 클럽 이런 것도 어렸을 때 몇 번 갔는데 제 스타일 아닌 거 알았어요. 뭘 얼마나 더 놀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일찍 결혼하고 싶고 저는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 때문에 당연히 출산의 고통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도 유튜브나 유해주님이나 혜주님 같은 그런 브이로그들 되게 즐겨보는데 뭐 당연히 그런 것들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애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사회생활을 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틀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갇혀 나가서 사는 게 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댓글에서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원하는 나이브한 한여 같은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 얘기를 보고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세상이 원하는 그 형성된 잘 사는 그 모습을 제가 추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거는 사실 누구나 원하는 이상형 아닌가요? 모두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잘 산다는 기준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뭐 찌들거나 제가 너무 이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면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결혼 생각 있고
32 전에 하고 싶고 출산에 대한 그 아이를 갖고 싶은 의지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은 그거고요. 이렇게 대본 없이 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최근에 생각이 또 좀 많이 바뀌었고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 특히 어른들을 많이 만나면서 사회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Q&A를 계기로 저도 제 생각을 좀 더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 자아를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현타가 조금 오기도 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하나의 성장 과정이지 않을까. 이래놓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유와 나를 찾은 그런 모습을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고 뭐 이걸 인지한 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7살이면 이제 겨우 직장 3년차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빈 깡통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심지어 그걸 다 흡수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은 혼란의 시기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답변을 드리는 게 이런 까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음 Q&A 때는 제가 또 어떻게 변화했을지 어떻게 더 성장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진짜 저 손이랑 팔 진짜 엄청 타가지고 얼굴색이랑 차이 보이세요? 얼굴만 선크림 열심히 발랐더니 여러분 얼굴만 선크림 바르면 안 돼요. 안녕!